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GUI의 개념, 그리고 GUI 프로그래밍을 이제 대해서 우리가 버튼이라든지 이러한 위젯들, 그리고 컨테이너, 단순 위젯, 그리고 컨테이너 위젯,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우리가 이제 배치 관리자들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습, 그리고 뭐 이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이벤트 처리까지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 17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7장입니다. 자, 레이블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16장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죠? 레이블 위젯인데, 레이블 위젯은 앞선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레이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기로 하자. 레이블은 상당히 많이 씁니다. 상당히 많이 쓰는 위젯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표시하는 위젯이지만 이미지도 함께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벨하고 페어런트 요거는 이제 우리가 루트 윈도우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옵션, 그러니까 루트 윈도우가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 포함이 돼도 되는 것이죠. 그죠? 뭐 프레임이라든지 라벨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우리 뭐 있었잖아요. 그죠? 탑 레벨 이런 것들. 그죠? 예. 요렇게 이제 표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로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레이블은 이미지도 글자는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이미지도 표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봤지만 우리가 포토 이미지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미지 파일 이름을 주면 되죠. 그래서 자 루트 윈도우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포토에다가 변수에다가 우리가 포토 이미지에서 여기에 생성자의 매개 값으로 자 파일을 택하고 여기에 이거는 지금 같은 폴더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같은 폴더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zip 파일명으로 이제 뭐 zip든 png든 jpg든 다 되니까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나서 라벨을 생성을 하고 있죠. 그죠? 라벨을 생성하면서 루트 윈도우 지정을 했고 이미지를 이제 어디 여기에서 포토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w 그죠? w 포토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값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팩을 이제 외치면 이제 메인 루프 돌면 이제 요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포토 이미지 클래스의 생성자에 이미지의 파일의 이름을 주면 이미지 파일을 우리가 인스턴스 객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블에다가 생성할 때 이미지 객체를 이미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렇게 이미지 객체가 만들어져서 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이블에.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레이블은 텍스트를 많이 이제 넣어서 우리가 쓰는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다. 포토 이미지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아시겠죠? 이게 바로 레이블 위젯의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본 거고요. 자, 그리고요, 레이블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자, 레이블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자, 매개 변수 중에 justify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양쪽 정렬이거든요. 양쪽 정렬이라는 그러한 매개 변수인데, 그래서 left나 right 또는 정렬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justify라는 매개 변수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fedx는 우리가 feding이다 그죠? 안쪽 엽에 그죠?
텍스트 라벨 주위에 수평 패딩을 추가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 패딩은 우리는 통상적으로 1픽셀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거기다가 10을 주든 10픽셀이 되고, 그리고 패드 Y는 수직 패딩하고 유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한 마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땡겨왔고, 루트 윈도우 그리고 포토 땡겨왔어요. 그죠? WL이라고 지프 파일을 줘서 이렇게 이미지 클래스, 이미지를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라벨에다가 이미지를 포토하고, 그리고 팩 메서드에다가 사이드에서 라이트를 줬죠. 그죠? 라이트를 주게 되면 이미지는 팩할 때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메시지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W2에다가 라벨 justify라는 텍스트는 왼쪽으로 정렬을 해라. 근데 패딩을 수평 패딩을 이제 안쪽 여백을 10픽셀씩 주고, 그리고 텍스트는 메시지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죠. 그죠? 대입을 했고, 그리고 팩을 할 때 역시 얘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레이블 윈도우를 왼쪽에다가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죠? 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나눠 가지고 우리가 왼쪽에는 텍스트, 오른쪽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팩에서 정렬을 할 수 있는 사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벨에는 justify 해가지고 이건 양쪽 정렬이 돼서 left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left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이블의 색상과 폰트를 변경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앞서도 해봤지만, 자, 한번 보죠. 레이블의 폰트 속성을 설정하면 폰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또 색상은 foreground 정경색이다, 그죠? BG 백그라운드 배경색 속성을 이용하여 변경을 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니다. 자, TK 가져왔고, 라벨, 윈도우 했고, 자, 여기에다가 텍스트는 타임즈 폰트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하고, for 정경색, 그러니까 글자색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레드를 줬고요. 폰트에다가 이렇게 타임즈, 그리고 32픽셀, 그리고 볼드 굵게 이탈릭체로 팩해라, 그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쌓인 거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라벨을 한 개 더 만드는데, 자, 이번에는 헬비티카 폰트와 녹색을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포그라운드에 블루,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옐로우,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폰트에서 헬비티카 32 볼드 이탈릭체로 이렇게 나와서 타임즈하고 헬비티카의 폰트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폰트 객체를 따로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대입만 시켜주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두 번 생성하는 것보다 코드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생성해 놓고 재활용하는 게 맞죠. 앞서서 16장에서는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본 적이 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레이블의 색상과 폰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게 엔트리 위젯입니다. 우리가 좀 봤던 거라서 이렇게 금방금방 좀 조금 일찍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엔트리 위젯도 TK 인터, 그죠? 모듈에 있는 기본 위젯 중에서 하나이다. 우리 이거 엔트리 위젯 실습해 봤어요. 그죠? 얘는 텍스트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력을 받을 때 사용을 하는 거죠. 즉 사용자가 입력한 뭐예요? 텍스트 문자열을 가져오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서드도 우리 봤어요. get이라는 메서드, 그죠? 예. 그래서 이 위젯을 이용을 하면 사용자가 한 줄의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 맞죠? 예. 우리가 여러 줄을 입력하고 싶으면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텍스트라는 위젯을 사용을 하고 한 줄을 입력받는 것은 엔트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위젯에 가능한 디스플레이 공간보다 더 긴 문자열을 입력하려면 문자열이 스크롤 된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위젯의 가능한 디스플레이 공간보다 더 긴 문자열을 입력을 하게 되면 문자열이 스크롤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때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문자열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스크롤 바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경우에는 자, 텍스트 위젯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선 장에서 못 봤던 텍스트 위젯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엔트리 위젯은 단일 글꼴로 제한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엔트리 위젯 구문은 역시 이렇게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페어런트는 위젯이 배치되는 부모 창, 이게 뭐 루트 윈도우가 될 수도 있고 프레임이 될 수도 있는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다른 위젯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옵션을 사용해서 위젯의 모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옵션은 비워질 수가 있죠. 얼마든지 얘들은 옵션이니까요. 그죠? 자, 다음은 두 개의 입력 필드를 사용해서 이름과 나이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옵션 없이 엔트리 위젯을 사용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니다. 자, 엔트리 위젯을 이용해서 요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죠? 자, 봅니다. 자, 윈도우 TK 얻어냈고 라벨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리드를 썼네요. 그죠? 그리드를 써가지고 자, 여기에서 윈도우 루트 윈도우 했고 텍스트 속성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이름과 나이 라벨로 표식을 하려고 자, 영열 뭐예요? 영열 영행이 되죠. 이거는 영행 영열이 되는 것이죠. 컬럼을 생략을 했다는 것은 0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영열이 아니라 영행 영열이 되고 이거는 일행 영열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E1과 E2를 엔트리 그리고 루트 윈도우를 이렇게 대입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E1, E2도 역시 그리드로 여기에다가 바로 그리드 치면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장에서 여기서 그리드를 바로 치면 여기 있는 값을 못 받아와요. 넌이라는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드에서 이거는 0,1 0,란다. 자, 영행 1 열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하니까 이렇게 배치된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서 뭐 어떠한 이벤트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죠? 단지 입력받는 부분이고 자,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벨하고 버튼 두 개를 배치한 것밖에 없어요. 자, 위의 프로그램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엔트리 위젯을 생성하고 배치했다. 그죠? 예. 어떻게 엔트리 위젯의 내용을 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홍길동과 21이라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get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위의 프로그램에서 show와 quit라는 두 개의 버튼을 추가를 해서 show 버튼을 누르면
show 함수가 호출되게끔 우리가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처리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show는 get 메서드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show 메서드는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엔트리 위젯에 있는 인터프리트 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콘솔에다가 출력하겠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봅니다. 요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자, 엔트리 위젯에 대해서, 자, 이까지는 똑같은데, 지금 여기 show 메서드가 들어갔어요. 얘는 지금 프린트하고 있어요. 이름에서 %s. 그리고 요거는, 자, 줄바꿈 표식인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이 또 %s로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데, 자, e1.get, e2.get 이렇게 get 메서드로 엔트리 내용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라벨해서 이렇게 배치한 거 똑같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밑에 버튼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버튼을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페어런트가 아니고 이게 윈도우가 돼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요. 잠깐 좀 죄송합니다. 자, 윈도우죠. 예, 윈도우.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만들고요. 다시 보죠. 그래서 윈도우의 버튼을 이제 보이기가 있고 종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이기는 커맨드 show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벤트 처리 요걸 누르면 자, 함수 얘가 호출이 된다.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리드는 로우는 세 번째 맞죠? 하나, 둘, 셋. 그죠? 로우. 그리고 컬럼은 뭐예요? 컬럼은 얘는 1로 해놨어요. 그죠? 보이기는 여기 1이잖아요. 그죠? 예, 요렇게. 그리고 나서 스티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W 값도 들어가고, 뭐, Any 값도 들어가고, N 값도 들어가고, 뭐, 등등을 하는데요. 이거는 스티키라는 매개 변수는 주어진 기본 배치, 원래는 얘들이 이렇게 하면 중앙에 센터에 잡히는데, 중앙정렬을 우리가 다른 정렬로 바꾸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그래서 스티키는 우리 W는 웨스트로 좌측 정렬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좌측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수직으로 지금 패딩을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아래 위로 4픽셀씩 띄워놓고 있고, 그리고 종료는 여기에 window.qui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따로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고 window.quit라는 메서드, 이거는 윈도우 안에 TK 생성자가 윈도우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 안에 quit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종료를 누르면 얘가 창이 이제 닫히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죠?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출력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 위젯 중에서 텍스트 입력하는 위젯들 중에서 엔트리 위젯은 앞서도 봤고 지금도 좀 디테일하게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위젯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자, 텍스트 위젯은 멀티라인 텍스트 영역에 사용된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타 언어에서는 이 엔트리는 우리가 텍스트 필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텍스트 에리아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왜 메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글자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적는 거 있죠. 그죠? 그쪽으로 이제 쓸 때 우리는 파이썬에서는 텍스트 위젯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텍스트 위젯은 아주 강력하고 유연성이 있으며 다양한 작업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텍스트 위젯의 주요 용도는
간단한 멀티라인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텍스트 위젯은 간단한 텍스트 편집기 그리고 웹브라우저로도 나중에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HTML이라든지 CSS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자, 텍스트 위젯은 링크를 표식을 하거나 이미지 HTML을 표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가 있다. 심지어 텍스트를 표시할 때 우리가 CSS 스타일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소드를 이용을 하면 텍스트 위젯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예로 30문자 2줄의 크기를 가지는 텍스트 위젯을 생성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 위젯에는 인서트도 있고 딜리트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텍스트 위젯을 놔두면 이제 빈 공간이 나오겠죠. 그래 나오면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인서트를 이용해서 텍스트 위젯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읽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쭉 뿌려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메모장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도 상당히 유용한 위젯이 되겠죠. 그래서 TK를 통해서 얻어냈고, 자, 텍스트라는 생성자를 호출해서, 자, 윈도우 줬고, 자, 하이트 2줄 줬어요, 2줄. 그죠? 2줄 주고, 위드스는 60. 이게 60자입니다. 60자. 알파벳으로 60자까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T를 팩을 했고요. 그 다음에 T에다가 인서트를 했어요. 내용을 삽입하는데, 자, 여기 end가 들어갈 수도 있고 current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end 매개 변수는 텍스트를 끝부분에 추가할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텍스트를 우리가 인서트를 하잖아요. 또다시 인서트를 하게 되면 끝부분에 또 인서트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예 없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위젯은 여러 줄에 이렇게 여러 줄에 출력이 됐고 요거 라인 바꾸기 그죠? 라인 피드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2줄로 현재 나타냈네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텍스트 위젯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실습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텍스트 위젯과 그리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거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관련해서 텍스트 위젯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와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우리가 쓴다라는 거죠. 알겠죠? 예, 이렇게 하고 요까지 하고 우리가 텍스트 입력 관련돼서 실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실습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이론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실습 강의 하면서 우리가 라벨 그리고 위젯, 라벨 위젯 그리고 레이블 위젯 그리고 뭡니까? 엔트리 위젯 그리고 텍스트 위젯 이 세 가지를 실습을 한번 혼용해서도 쓰고 뭐 해보도록 하죠. 버튼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버튼은 우리가 잘 뭐 이용을 해서 이벤트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예.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